자기도취자인 나르시시스트는 가면을 쓰고 살아요. 여유있고 나이스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듯한 그런 가면을. 그렇다면 왜 가면을 쓰고 있는 걸까요?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가면이 필요한 거죠. 그 가면을 통해 상대방을 꼬드겨 자기 애를 채우는데 열을 올려요. 그러다 보니 나르시시스트가 맺는 모든 관계는 정상적일 수가 없겠죠. 자,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의 가면 속 민낯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나르시시스트는 착취자의 민낯을 갖고 있어요. 나르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과육의 즙을 짜내듯 상대로부터 아이디어나 시간, 재능, 에너지, 물질을 짜내서 착취해요. 그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간을 낭비하는 법이 없어요. 배우자, 연인, 친구, 동료와 같은 타인은 오직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도구일 뿐이죠. 물론 자녀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르는 자기의 허황된 특권의식을 지지하고 확정시켜줄 사람들과만 엄청 친한 척을 해요. 하지만 상대가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바로 나르의 뇌리 속에는 어떻게 아무 탈 없이 저 인간을 치워버릴까? 누구로 저 인간을 대체하지? 이런 물음이 떠오르죠. 이럴 때 상대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헌신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에요. 나르는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도 없고 고려할 마음조차 없어요. 그래서 주변인들을 함부로 착취하고 거리낌 없이 상처 주고 버리기도 하죠. 드라마에서 보면 종종 아내의 덕에 기업 회장이 된 남자가 그 아내를 배신하고 외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외도 상대와는 진정한 사랑을 하는 척 하면서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외도 상대의 모든 자원을 다 착취해서 쓴 후에 자기 야망의 걸림돌이 되면 그 외도 상대마저도 가차없이 버리죠. 가면 속 나르시시스트의 두 번째 민낯은 거짓말쟁이에요. 나르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허황된 목표를 내세우고 큰 소리를 땅땅 치죠. 하지만 그 내면이 불안정하다 보니 남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당기는 내면의 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능력과 매력을 과장하기 위해 거짓과 속임수가 필요하죠. 나르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워요. 마치 버터가 뜨거운 팬 위에서 스르르 녹는 것처럼 거짓말은 나르의 입에서 거침없이 불러나와요. 나르의 입장에서 볼 때 거짓말은 자신이 스스로 뒤집어 쓴 가면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나르의 일부분이 되고 때때로 나르는 자신이 하고 있는 거짓말을 사실인 양 믿기까지 하죠. 사람들은 보통 거짓말하는 걸 힘들어하고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또 거짓말 때문에 상대가 상처받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나르는 거짓말을 복잡한 거리를 빠르게 가로지를 수 있는 지름길쯤으로 여기니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죠. 내적인 통찰이나 자기 비판을 하지 못하는 나르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단지 자기가 특별한 재능을 지닌 탁월한 존재라는 환상에만 사로잡혀 있죠. 이런 오만함과 그들 특유의 야망이 결합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일삼아요. 자신의 거짓된 언행으로 누군가가 고통받을 것을 걱정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일은 결코 없죠. 나르의 이런 무감각은 어린 시절부터 생존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뿌리 깊게 박힌 거예요. 어린 나르는 기본적인 인성을 외면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자신의 거짓이 드러날 땐 유창한 언변과 그럴듯한 행동으로 모면하는 걸 학습하죠. 나르시시스트가 쓰고 있는 가면 속 민낯 세 번째는 조종자예요.
나르는 자신이 만든 무대에서 인형들의 목줄을 잡고 배우 조종하는 꼭두각시극의 대가예요. 그는 그 무대에서 절대 권력자예요. 인형들은 그의 손안에 있을 때만 살아 움직이죠. 자기 멋대로 규칙을 만들고 인간 꼭두각시들을 그 규칙에 따라 조종하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도 나처럼 강력하고 특별해질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그러나 나르는 꼭두각시가 쓸모없다 싶어지면 더 능력있고 더 쓸모있는 꼭두각시로 바로 대체를 해버려요. 나르의 꼭두각시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 자유도 없고요, 자신의 꿈을 이룰 자유도 없어요. 오직 나르가 원하는 걸 이루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만 하죠. 나르는 상대의 욕구를 잽싸게 파악하고 네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내게 충성해야 해 라는 메시지를 던져요. 그러면서 상대가 자신의 꼭두각시가 되는 걸 주저하지 않도록 상대를 배려하는 척해요. 또 상대의 약점을 빠르게 캐치해서 그걸 틀어지고 상대를 좌지우지하기도 해요. 가면 속에 감춰진 나르시시스트의 민낯 네 번째는 철면피예요. 보통의 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만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죠. 하지만 어린 나르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걸 배우지를 못해요. 그들의 부모는 자기 자녀를 가장 잘나고 재능 있는 존재로 아주 이상화시키면서 세상의 규율과 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키우죠. 그렇게 자라다 보니 나르는 뻔뻔스럽고 죄책감도 못 느끼는 철면피가 돼요. 부모에게 공감받지 못한 나르는 자기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도 무감각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사랑해 줄게. 하지만 날 거역하면 넌 끝장이야.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 차가운 분노가 그 내면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죠. 그 결과 나르는 외적으로는 매력 있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여요. 하지만 그 내면은 공허하고 분노로 가득하고 피해의식으로 쩔어 있죠. 이런 내면의 소유자인 나르는 마치 야생의 포식자 같아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먹잇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면서도 난 자연의 순리를 따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포식자 말이에요. 그래서 유부남과 만나면서 한 가정을 깨뜨리고 그의 자녀들을 다 제끼고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면서 철면피 같은 모습을 보이는 나르 여인의 얘기가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나이스한 가면을 쓴 채로 상대를 조종하고 착취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가차없이 상처를 주죠. 그러니 혹시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일 뿐이죠. 나르시시스트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요.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번드르르한 가면 속 민낯을 아셨죠? 그러니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라요.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